단 하나도 예외가 없었어요. 미국도 결국 몰락해요. 트럼프가 예외가 되겠어요? 테슬라가 예외가 되겠냐? 오늘 내가 비트코인 혹은 내 주식 뭐 살까 고민해야죠. 내일 100만 원 버는 거 so what? 끝뱅조리사 눌러. 그냥 아파트를 눌러라고 하지만 이 아파트 뒤에는 진화론과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이 싸우면서 나한테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 중국사 또 역사교육을 연구도 하고 가르치고 있는 조영원이라고 합니다. 공부한 지도 좀 오래됐지만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17년 됐어요. 솔직히 역사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계속 방황하고 3학년 때 아주 호랑이 선생님 같은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들었는데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된 문헌을 각각 읽고 중국의 2명의 유명한 재상에 대해서 평가하는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3학년 입장에서 영어 정도는 좀 하지만 중국어랑 일본어 논문을 읽고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다 레포트를 냈는데 B+가 나왔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쾌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대학 와서 처음 이런 쾌감을 느낍니다. 공부를 해도 될까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를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네 기도해 봤나? 솔직히 막 진지하게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럼 자네 지금부터 가서 기도해 보게. 그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나오면서 서울대 4층이었는데 야호 하면서 뛰었어요. 아주 그냥 포텐셜만 있던 저를 굉장히 귀엽게 보셨던 그 선생님한테 뭔가 한번 어필했다는 거가 저한테는 그때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잡혀서 공부하다가 석박사 논문이 나온 거예요. 네, 저한테 역사는 기억하는 거 같아요. 기억하는 거.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아주 비참하고 비극적인 몇 가지 사건들이 생겨서 친구, 이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별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생겼죠. 그때마다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나? 나는 너를 잊지 않을게. 영원히 기억할게.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의미 있는 것만 사실 기억에 남습니다. 계속 기억을 도와주는 거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러려면 아이도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뭘 기억하게 해줄까? 역사가로서 연구해서 분별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의미 있구나.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어. 좀 선별해서 알려주는 거죠. 한 가지 하나 하고 싶다면 한 명의 사상가를 좀 키우고 싶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본질적이면서 아주 매력적이고 한국어를 가지고 전 세계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한 명의 사상가를 키우기, 그리고 그걸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처음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형태에 대해서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시작이 됐고 한 명의 사상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수와 얼마나 많은 자원과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가 도와줘야 될까? 건물 한 채, 건물 몇 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따라서 완전히 컨셉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8개 과목을 생각하고 있고 그 과목에 교수가 있어요. 그 분야에 나름대로 탑 A급 교수들이 모였는데 한 명을 데리고 필독서를 준비를 해서 한 전공당 50권씩 해서 400권이에요. 그 학생은 400권을 당연히 읽고 와야 돼요. 그리고 같이 배를 타요. 그리고 배에서 3달 동안 세계를 돌면서 여행을 해요. 빠져나갈 수가 없죠. 밤새 맞짱 토론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만이 제자로 받아들여서 계속 내가 널 키우겠다 가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한계와 절벽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 세상은 아이디어의 전쟁이구나. 사상전이라고 표현해요. 사상전. 유튜브를 보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수용을 하지만 전쟁 상황이라고 인지를 못하고 사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이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을 보면 이 사상에 한 3가지 층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첫 번째에 있는 첫 번째가 약간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혹은 뭐 한국의 박진영. 그냥 멋지다. 일단 돈이 많아야 되고 실력 출중하고 인플루언서예요. 그냥 쿨 멋있어. 그 위에 누가 있냐? 총균세를 썼던 제럴드 다이아몬드나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슨. 이게 그들의 스승이에요. 그들의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죠. 이 사람의 또 스승이 되는 아이디어맨들이 있어요. 국부론을 썼던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자유롭게 경쟁하고 만들었어요. 패당이 나타나죠. 소외되는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막스의 자본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 양자가 싸우는데 하나가 더 있죠. 종의 기원을 쓴 다윈. 그래서 진화론이 들어가면서 사회진화론으로 빠지면서 능력이 부족한 애들은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고 우등한 자들이 살아남는다. 이것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랑 함께 섞이면서 전 세계를 사실 좌지우지하는 큰 세계의 아이디어이자 사상가들이에요. 흑백요리사 눌러, 나는 그냥 아파트를 눌러라고 하지만 이 아파트 뒤에는 어마어마한 진화론과 자유주의와 어마어마한 공산주의가 지금 같이 싸우면서 나한테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그 모든 패단들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는 The Better World를 만들 수 있는 한 명의 사상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전에도 있던 많은 진화적인 사상들이 있었지만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면서부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 공산적인 사상은 다 있었지만 막스가 자본론을 쓰고 나서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좋든 나쁘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한번 진지하게 자리를 만들고 싶다. 지금 아직 아이디어 단계예요. 203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법칙이 뭘까요? 역사에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역사를 계속 많은 인물들과 나라를 분석해 본 결과 한 가지 원리가 결론으로 도출이 됐어요. 영원한 강자, 영원한 제국은 없다. 로마 제국도, 오스만 제국도, 대영 제국도, 몽골 제국도 다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미국이죠. 여기서 역사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줌 아웃해서 다시 보면 몇 십 년 혹은 몇백 년 지나면 미국도 결국 몰락해요. 단 하나도 예외가 없었어요. 미국이 예외가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예외가 되겠어요? 테슬라가 예외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을 현대 사는 사람한테는 압도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을 신뢰하지 말고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기도 결국은 나이가 들고 늙으면 죽어. 내가 추구해야 되거나 내가 취해야 되는 자세가 뭘까? 그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제국을 준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씨를 뿌리는 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들은 언젠간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뿌려놨던 것 중에 하나가 올라갈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은 거죠. 패권의 역사관에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결국 이기면 혁명이 되고 내가 다 하면 winners take all이에요. 단기간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100년 단위로만 봐도 그렇게 안 돼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했던 그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의 스팬을 넓히는 훈련은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비트코인 혹은 내 주식 뭐 살까 고민해야죠. 내일 100만 원 버는 거 so what? 그래서 100년 뒤에 그 돈이 어떻게 될 건데 먼지같이 보이죠. 비트코인이 중요하겠나? 그럼 조금 더 중요한 사상가가 쓴 책을 읽어보자. 그럼 당연히 총균세를 읽는 거고 아니야 조금 더 영향력 있는 걸 읽어보자. 그럼 자본론이나 국부론을 읽어야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 스팬을 갖다가 넓히는 것과 좁히는 것을 같이 겸용을 하면 100년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30년 정도 한 10년만 한 3년 정도만 생각하는 게 있어도 3년 전에 대단했던 주식들 다 어디 갔습니까? 10년 전에 대단했던 주식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20년 전에 없던 기업이 지금 대단하고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디에다가 나의 베스트를 쏟아야 될지에 대해서 기준이 바뀐다는 거죠. 워커스 하이에서 소위 말하는 약간의 그 쾌감을 느낄 정도의 어떤 즐거움의 어떤 순간 사실 그것보다 저는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열정, 뜨거움,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누구나 젊었을 때 한 번쯤 하지만 성공이다, 보람이다, 의미다 라고 하는 건 누적되고 축적되고 연속될 때에 비로소 사회적인 임팩트와 변화성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 잘 쉬고 중간중간마다 리프레시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몰입? 이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몰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앉으면 몇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걸 막아야 돼요. 이제 요즘에 45분, 15분 법칙을 써요. 중요한 건 15분에 끊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45분 하고 늘 또 45분을 눌러. 왜냐면 그 정도 좀 돼야 이제 좀 공부한 것 같으니까. 45분에 스탑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자신감과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과 반짝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그 15분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